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전시립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을 맡은 정주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을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을 만나게 된 점 너무 아쉽긴 하네요. 자, 제가 이제 내드렸던 과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학생분들 위해 제가 간단한 해설 강의 같은 부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들어보시고 어차피 이걸 못 푼다, 못 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과제를 했다. 그 한 흔적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수학을 하는데 제가 이제 목표를 둔 게 있어요. 여기 적혀 있는 학습 목표도 있지만 저는 이제 수업에서 뭐가 더 필요하냐면 실용성이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분들에게 실용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제 학습을 통해서 보면 신문 기사라든가 아니면 실생활 관련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수학을 배웠던 개념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살펴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낸 과제 내용을 보면 바로 신문 기사가 나와 있어요. 신문 기사가. 자, 이거는 제가 3월 25일자 신문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3월 25일 신문기사 이런 게 하나 나왔더라고요. 비용 절감, 몸부림, 구조조정, 손대나. 자, 이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업체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체들이 생존을 위해서, 잠깐만요. 여기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구책을 펼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자구책을 했는지 한번 좀 볼게요. 자,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임금을 반납하고 그 직원들에게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무급휴직을 하고 그리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지금 생존을 하고 있대요. 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길어지면 기업들은 뭘 쓸 수밖에 없다고 했냐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예를 아시아나 예를 들었어요.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24일부터 무급휴직을 더 늘려가지고 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우리 아시아나는 어떻게 한다? 살아남겠다. 라고 하는 것이 큰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도 현대차의 지분은 어떻게 한다? 0.02밖에 안 됐던 걸 1.88 다시 말하면 좀 더 올렸어요. 현대모비스 지분도 마찬가지로 올렸어요. 다시 말하면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자사주를 더 산 거예요. 더 산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것들 아까 전략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직원들에게 안 주면서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원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뺏는 거죠. 주지 않고. 그럼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뺄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뺄셈. 뺄셈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줘야 할 돈이 어떻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줘야 하는 유급 휴가를 줘야 하는데 기업이 힘드니까 어떻게 한다? 뺄셈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기업 노동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제 기업 입장에서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한다?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자기 재산을 사는 거예요. 자기 주식을 사는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를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이거는 어떻게 한다? 덧셈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덧셈의 관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면 경제학에서는 주로 자사주 매입을 덧셈의 경제학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덧셈의 경제학. 그러면 임금 반납이나 구조조정, 이제 구조조정 이런 세 가지 카드를 쓰는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뺄셈의 경제학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수학적 관계가 깊은 거를 골라라 라고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한 모번 답안은 우리가 뺄셈을 고르거나 혹은 덧셈을 고르거나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고른 이유는 수학적 이유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받아야 할 돈을 어떻게 한다? 내놓는 거예요, 기업한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한다? 빼가지고 기업한테 다시 주는 거죠, 기업주한테. 그렇기 때문에 뺄셈이다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고, 무급휴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급을 받고 마땅히 쉬어야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한다? 기업한테 이거를 빼앗긴 권리라고 생각을 해서 뺄셈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주식을 어떻게 한다? 더 사들이는 거야. 값 쌀 때. 더 사들이는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 갖고 있는 재산을 점점 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덧셈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문제가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내드렸던 학습 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낸 두 번째 학습 과제는 무엇이냐? 두 번째 학습 과제. 원래는 이 사칙연산이라는 것 중에서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거는 다항식에 대해서 원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항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는 건 매우 어려워서 하나 생각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실생활에 관련된 예를 하나 쓰는 거. 그래서 덧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생활 예를 하나만 쓰면 돼요. 하나만. 자, 그럼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덧셈에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덧셈 많이 쓰는 거.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금, 그 다음에 뭐 적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다 더하는 거라 볼 수 있어요. 덧셈의 한 예로 볼 수 있어요. 덧셈의 한 예로. 왜냐면 우리가 은행에 어떻게 그냥 점점 넣어가지고 우리 재산이 점점 불어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덧셈의 예는 아주 많아요. 등등등등이라고. 자, 그러면 뺄셈은 뭐냐? 우리가 월급에 들어왔어요. 월급이 들어왔는데 이게 되나? 카드값이 뿅뿅뿅 나가는 거야. 우리가 월급 통장 이렇게 그렸어요. 월급 통장. 자, 월급 통장 이렇게 그려봤어요. 월급 통장 이렇게 그려봤는데 월급이 어떻게 한다? 땡땡땡 입금됐어요. 입금됐어요. 하지만 땡땡 카드 땡땡땡 원 허가요. 허가요 하고 그 다음에 땡땡땡땡 대출 땡땡땡땡 원 허가요. 이렇게 해서 통장이 어떻게 된다? 점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매달 내는 카드값, 그 다음에 보험료, 그 다음에 대출 이런 것도 어떻게 한다? 통장에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뺄셈이 한 예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뺄셈도 우리가 갖고 있던 걸 어떻게 한다? 빼앗기는 것보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뺄셈이라는 개념 자체는 어떻게 한다? 아주 쓸 데가 많은 곳이에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곱셈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곱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은 어디서 많이 쓰이느냐?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한 가지는 제시하는 거야. 한 가지야. 자, 한 가지는 어떻게 제시해 볼까? 곱셈.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같은 물건을 샀을 때 다시 말하면 사과를 내가 사과 한 박스가 사과 한 박스가 2만 원이에요. 2만 원.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한다? 두 박스 사고 싶어요. 두 박스 사고 싶어요. 자, 그럼 두 박스 사고 싶을 때 그때 내야 하는 돈은 얼마냐?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 2 곱하기 2는 어떻게 된다? 오, 4만 원. 그래서 2 곱하기 2는 결과적으로 4만 원이다. 라고 어떻게 된다? 생각을 해서 낼 수 있는 거예요. 물건 살 때. 다시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한다? 살 때 낼 돈. 내 돈을 어떻게 한다? 세말 때 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말 때. 세말 때. 그리고 곱셈이 또 쓰이는 게 뭐냐? 은행에 갔어요. 제가 또.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갔는데 은행 이자가 막 5%래요. 5% 은행 이자가. 그럼 내가 이 이자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돈을 입금하고 그거를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어떻게 한다? 지났을 때 그때 내가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받는 때
그 이자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쓰는 게 뭐냐? 또 곱셈인 거예요. 이자를 내가 받기 위해서. 이자율이고 우리가 여기 이율이란 말도 쓰죠. 그걸 내가 받을 때 쓰는 걸 뭐다? 그것도 마찬가지 곱셈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나눗셈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쓰냐? 뭐 흔히 말하면 대출을 받았어요. 내가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대출을 막 1,000만 원 받았다 할게. 1,000만 원. 자, 누구한테 받았느냐? 야, 부모님에게 받았어요. 부모님께. 부모님께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부모님께 빌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내가 10달 안에 갚아줄게. 대신 이자는 뭐? 무이자로 할게. 자식 간에 무이자로 해줘. 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10개월 동안 나눠 갖기로 했어요. 10개월 동안. 자, 그럼 내가 10개월 나눠 갖다고 했을 때 이때 어떻게 한다? 어떻게 받느냐? 내가 매달 엄마한테 얼마씩 갚아야 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할까요? 맞아요. 저는 한 달에 매달 100만 원씩 갚으면 될 거예요. 100만 원씩 매달 갚을 거예요. 엄마한테 그 이자를 내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매달 100만 원씩 엄마한테 월급 받으면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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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내가 한 달에 낸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 뭐냐? 나눗셈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복잡을 하게 하면 곱셈과 나눗셈을 섞어서 우리가 흔히 뭘 계산하냐면 대출 이자까지 해가지고 대출 받았을 때 내가 한 달에 낼 돈까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사칙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 사칙연산 중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자, 뺄셈의 경제야. 뺄셈은 우리 속에서 된다? 곳곳에 있다. 내가 고용되고 내가 해고당하고 아니면 우리 친척이 뭐 우리 자식이 취업을 하고 아니면 이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뭐냐? 경제학일 때 이 경제학의 안에도 뭐가 있다? 뺄셈과 덧셈이 있다. 이거의 개념이 어떻게 한다? 우리 삶 속에 경제를 움직이는데 하나의 축이 되어 있다. 라는 거가 큰 틀이고, 그리고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한다? 우리 곳곳에 가까운 곳에 있다.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뺄셈도, 그 다음에 곱셈도, 나눗셈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간단한 내용을 어떻게 한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본 수업 시간에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가 배우고 있는 개념이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할게요. 오늘 1주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만 감사합니다.